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채용 공고가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필기시험이 제일 궁금하시겠죠? 10월 2일날 코레일은 시험을 보게 되어 있고요. 원서 접수는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실제 3일이라 하더라도 48시간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소서 항목을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작성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코레일은 블라인드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소서 관련된 내용은 이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을 최대한 잘 보시고요. 나중에 꼭 면접 때 만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레일 연봉은 3,400만원 수준으로 역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실제 알리오에 있는 것도 약 한 3,332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고문에 있는 연봉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평균 연봉으로 따지면 6,700 정도로 되어 있어서 경영평가 성과급이 미반영된 금액이 이 정도가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코레일은 교대 근무를 이렇게 다 하죠. 지금은 코레일이라고 해서 합격만 하면은 그게 어디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막상 처음 교대 근무라는 거를 해보시게 되면 마음이 많이 바뀝니다. 불규칙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꽤 부담이 크거든요. 이것을 평생 해야 된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많은 분들이 이직 준비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해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또 다뤄볼게요. 누구나 다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고졸이랑 보호는 조건에 해당되셔야만 하는 건 다 아실 거고요. 특히 운전이랑 토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철도 차량 운전 면허가 있어야 된다. 운전 쪽에 이 기관사를 꿈꾸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전국의 교통공사는 모두 다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 제한 없이 어디나 갈 수 있으니까요. 길게 보면 한번 기관사로도 도전을 해볼 법한 직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실제 제가 작년에 합격을 시켰던 코레일 기관사 분이 계셔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인터뷰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기술직 분들은 해당하는 이 자격증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등 여기에 해당하는 이 자격증을 꼭 가점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참고로 체험형 인턴도 한번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가점도 있기 때문에 꼭 체험형 인턴 지원하실 때 체크하셔서 불합격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불합격하신 분들 중에 체험형 인턴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이번에 꼭 지원을 같이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직무 경험을 쌓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 코레일의 체험형 인턴을 했다 이러면 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서 좀 제한적이긴 하겠지만요. 참고를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올해 260명 밖에 뽑지가 않아요. 하반기인데요. 사무도 17명, 수송도 24명, 많이 뽑는 차량이 그나마 기계랑 전기 차량 쪽이 이 정도 뽑고요. 토목이랑 건축도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토목은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전기통신이 그나마 51명 정도로 해서 많이 뽑는데 이 전체 합계를 보시면 안 되고요. 각각 이 권역별로 해서 어디로 지원할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경쟁을 해야 되는 상대는 이 사무 일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명 이 자리를 놓고 싸운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지원하는 권역의 인원이 중요한 겁니다. 전체 인원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처음 코레일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놨으니까요. 내가 어디로 지원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750명 정도를 채용을 했어요. 상반기랑 비교를 했을 때 엄청 많이 줄었죠. 전기통신만 해서 230명 정도가 됐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뽑죠. 이 정도 뽑는데 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커트라인도 경쟁률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작년 상반기 기준의 일반 전형을 보게 되면요. 역시나 한 4만 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모두 다 했고요. 이 중에서 불합격한 인원은 353명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이 서류 단계는 적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은 전체 인원 중에 최종 합격을 하는 비율이 1.8% 밖에 되지 않아요. 사무 같은 경우는 0.4%고요.
그나마 이 토목이 5%가량이 되는데 지원한 모든 사람들 중에 1% 내에 들어야 된다는 상당히 어려운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코레일은 많이 뽑기도 하고 많이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 그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면접까지 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1.8%밖에 되지 않는다. 4만 명 중에 거의 한 2%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곳이 코레일입니다. 무엇보다 필기 시험을 잘 보셔야만 합니다. 실제 접수를 하고 나중에 이제 필기 시험을 보러 가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실제 필기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때 전형에 또 다른 기업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서 접수를 한 분들 중에서 합격을 한 인원 그리고 그 합격한 인원 중에 실제로 필기 시험을 본 인원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결국에는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실 수 있는 확률도 5% 정도 내외밖에 되지가 않죠. 그나마 많이 뽑는 전기통신이 12% 정도로 좀 높기는 하지만 필기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조차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제 블로그에 오시면 다 커트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매번 기록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필기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요. 최종 면접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면접 전형에 가게 되면 이 필기 성적이 전혀 반영되지가 않는 노베이스 전형입니다. 그래서 필기 2배수를 결국엔 여러분들이 뚫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 NCS와 전공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코레일은 노려볼 법합니다. 실제 필기 합격자 발표가 이렇게 나도요. 면접을 보는 시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죠. 약 3주 정도가 보통 주어지니까요. 면접을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필기 시험을 합격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준비를 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분 정도밖에 면접을 보지 않아요. 다대1 형태로 해서 코레일 면접 같은 경우에 상황 면접 어떤 가정상을 주고 그 상황 속에서 직무 수행자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 면접에 대한 발표가 1분을 하고요. 그리고 인성 관련된 경험 질문과 공기업의 적합도를 평가받는 그런 질문들로 약 10분가량밖에 면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 있게 코레일 면접에만 정확히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실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은 나중에 좀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고졸 전형도 이렇게 많이 뽑습니다. 작년에 230명이었는데요. 올해는 180명으로 사실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이 사무영업, 차량, 토목, 전기통신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데 코레일은 가장 인기가 많은 기업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졸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그리고 실업과정이 설치된 종합고등학교 학교장에 추천이 있는 사람만 한해서 가능한데요. 실제 경쟁률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 응시 인원 자체가 한 1300명 정도 이렇게 나오죠. 이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경쟁률이니까요. 한번 볼까요? 역시나 서류 전형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합격을 한다. 고졸 전형은 뭐 마찬가지고요. 역시나 필기 시험으로 많이 갈려집니다. 고졸 전형 같은 경우에는 NCS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NCS를 정말 잘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NCS를 보고 얼마만큼 합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비율로 이렇게 나타낸 표입니다. 경쟁률이니까요. 필기 시험을 봤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확률, 합격률이죠. 평균 27% 정도 된다. 이 서류 합격한 인원 중에서 실제 응시를 한 사람 기준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무영업이 제일 낮고요. 9% 정도 되죠. 그리고 차량이랑 전기통신 각각 한 이 정도 퍼센트가 나옵니다. 토목은 실제 이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없어서 상당수가 필기시험 합격을 또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면접으로 이렇게 똑같이 가려지는데요. 면접도 2배수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고졸 전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습니다. 실제 이 작년에도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가서 여기에 합격을 시켰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직으로 지금 사무영업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는 정말 좋았지만 교대 근무가 나와 잘 맞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벌써부터 이직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한 고졸 전형은 7대1 정도 오히려 평균이 나온다. 그리고 역시나 사무영업이 가장 이렇게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로 하셔서 특히 이 사무영업으로 지원하실 분들은 꼭 필기시험 잘 보셔서 면접 때 꼭 만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많은 분들이 전기통신이죠. 이 전기통신 쪽에서도 실제 면접까지만 가게 되면은 충분히 이 배수를 뚫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필기 잘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레일 필기 시험은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수문이라고 해서 일반 공채는 NCS 25문항, 고졸 보훈 장애인은 NCS 50문항입니다. 코레일은 전공이 추가가 되면서 이 절반으로 나뉘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실제로 보는데요. NCS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코레일 NCS 천재 스터디를 이번에도 진행을 합니다. 매번 시즌마다 이렇게 스터디를 모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인강과 그리고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필기 합격자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내려고 인증 스터디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인강 그리고 이렇게 스터디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이 5주간의 코레일 유형에만 맞춰져 있는 문제들을 한 1000문제 정도 실제 이렇게 풀어내는 이런 과정이니까요.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전형 중심으로 이렇게 일정을 짜드렸고요. 별도로 고졸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강 형태로만 제공이 되니까요. 따로 댓글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인증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는 스터디이니까요. 이렇게 조별로 구분을 해서 인증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많은 필기 합격자분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코레일에 실제 사무 영업에도 합격을 하신 분들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NCS 온라인 스터디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코레일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실제 NCS 유형이 어떤 건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매번 코레일은 필기 대상자에게 이렇게 샘플 문항을 각각 의수문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 기준에 코레일에서 배포를 했던 샘플 문항이 없는 분들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발송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수리 영역,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꼭 여러분들 한 번씩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요 스터디 참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역대 코레일에서 배포한 샘플 예제는 모두 다 풀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해설이랑 같이요.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NCS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가면 이 보훈 전형이랑 장애인 전형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 경쟁률이랑 합격률까지 다 정리를 제 블로그에다가 이미 해서 올려드려 놨습니다. 다시 보실 분들이라고 하면 루멘 블로그에 가셔서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청년 인턴도 이번에는 1000명을 뽑아요. 올해 상반기에는 750명 정도밖에 채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1000명을 뽑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 영업 하시는 분들도 코레일의 청년 인턴으로 근무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운전, 특히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사 분들은 코레일의 인턴 경험이 상당히 면접 때 유용하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코레일 인턴으로도 한번 생각을 꼭 하시고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체크를 하셔서 근무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레일 체험형 인턴 경험은 많은 곳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보 같은 경우에도 행정직으로 지원을 하셨던 분 중에 코레일 인턴 경험을 메인으로 해서 합격하신 사례도 있으니까요. 인턴이라고 해서 경쟁률이 없느냐? 이게 아닙니다. 응시를 하셨던 분들 중에 실제 합격률은 이렇게 한 자릿수밖에 되지가 않죠. 상당수가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소신껏 꼭 체크를 하셔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영업과 운전, 차량, 전기, 통신 이렇게 체험 직무 내용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상당히 유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코레일 자소서 항목입니다. 이번에 일반 전형과 고졸 전형 이렇게 나눠서 4가지 항목과 3가지 항목으로 이게 각각 자소서 항목이 공개되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코레일이 매번 자소서 항목을 바꾸고 있는데요. 크게 이 바꿨다 하더라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 800바이트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맘먹고 쓰면 하루면은 충분히 쓰고도 남으니까요. 가능하면 하루 날 잡아서 빨리 쓰시고 필기시험 공부하는데 올인하십시오. 요 다음 영상에 코레일 자소서 항목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또 가이드를 자세하게 예시와 함께 남겨드리고자 촬영해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일단 지금 영상에서는 이 공고 리뷰이기 때문에 각각 자소서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만 참고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직원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막내 신입으로서 어떻게 친화력을 발휘해서 적응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 분야를 고려했을 때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핵심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등 이렇게
이렇게 쭉 있습니다. 고졸 전형도 규칙 준수로 인한 갈등 해결 경험,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 극복 과정, 목표 설정 이후에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 이 계획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으로 해서 쓰면 되니까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각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항목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레일 정말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고 계십니다. 필기시험 합격을 하시고 면접 때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코레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제가 많이 다뤘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어떤 질문들을 코레일이 묻는지, 그리고 상황 면접에 대한 답변하는 방법이랑 1분자기 소개하는 방법이랑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다뤘는데요. 올해는 지금까지 합격을 시켰던 많은 분들 중에서 좀 대표 사례를 뽑아서 이 상황 면접에 대한 예시와 1분 자기소개에 대한 예시도 영상으로 따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코레일 꼭 필기 합격만 꼭 해주십시오. 이 나중에 면접 때 모조리 다 2배수를 뚫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꼭 코레일 하반기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